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 일반적인 과식의 문제가 아니고 단백질 과잉 섭취, 또 이로 인한 몸속 단백질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 이거 가지고 한번 신나게 놀려고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조사해서 기억하는 바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활동적인 백인의 장년 남성 일일 단백질 권장량을 20g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대략 160g을 먹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기준인데요. 하루 필요한 양의 대략 8배 가량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이 영상을 위해서 한국영양학회 자료실에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사진 올려드릴게요.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 2015년 판을 보면은 30에서 40대 한국 남성 하루 단백질 섭취량 평균 45g, 권장 55g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10g이 각각 적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기준은 대략 2010년경에 그때 개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개정 전에는 70g이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기준도 WHO 기준보다는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죠? 뭐 어디가 더 정확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요. 하루 필요한 단백질보다 더 많이 먹으면, 즉 잉여 단백질은 먹은 단백질 빼기 필요 단백질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잉여 단백질은 어떤 효과를 우리 몸에 남길까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과식은 해롭다 하는데 잉여 단백질도 과식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롭겠죠. 만약에 건강에 좋다면 많이 먹으라고 권고를 할 텐데 권장 섭취량을 제한하는 취지는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전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잉여 칼로리 이퀄 먹은 칼로리 빼기 사용한 칼로리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사용하고 남은 칼로리는 모두 몸속에 저장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버리질 않습니다. 그 저장 수단이 혈당이나 글리코겐이나 중성지방 뭐 이런 순서입니다. 여기서 칼로리라는 것은 바로 에너지원의 그 열량을 계산하는 것이죠. 에너지원, 즉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것, 작동시킨다는 것은 숨 쉬고 심장이 뛰고 뭐 근육을 움직이고 이런 모든 생명 유지 활동을 말하는 거죠. 몸을 작동시키는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이 포도당이 혈액에 녹은 것이 혈당이고요. 간이나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존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도 남은 것은 중성지방으로 변해서 몸속에 저장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왜 저장을 합니까? 필요할 때 꺼내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즉 몸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은 그러면 바로 살찌는 거, 뱃살 나오는 거, 체중 증가하는 거 뭐 이런 현상입니다. 즉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에너지 저장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중성지방은 연료 그 자체가 아니고 연료를 보관하는 창고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디파인 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디파인 합니다. 연료는 오직 포도당입니다. 가령 격렬한 운동을 계속하면은 혈액과 근육의 포도당을 가장 먼저 연료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적절한 조건이 되면 중성지방이 분해돼서 이게 뭡니까? 바로 지방 대사 과정이 작동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방산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연료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을 태운다, 뱃살이 빠지고 체중이 감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중성지방의 원래 그 시초가 바로 포도당이었기 때문에 결국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오직 포도당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성지방의 본질은 포도당의 변형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연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상 상황, 가령 굶어 죽기 직전에는 바로 죽기 전에 자기 살을 파먹는 것과 같은 이치로 단백질 분해해서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상 상황이 아닙니다. 잉여 단백질은 몸속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모두 배출을 해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버린다는 점에서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잉여 단백질은 단백질 쓰레기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명품 고기, 보통보다 한 10배, 100배 비싼 명품 고기를 먹었다 하더라도 하루 필요한 양을 넘는 단백질은 모두 쓰레기처럼 몸 밖으로 갖다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단백질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일을 해야 합니다. 즉, 먹느라고 돈 들고 버리느라고 신체가 혹사당하고, 그래서 돈 버리고 몸 버리는 덩신짓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단백질 쓰레기, 즉 일일 단백질 필요량을 초과하는 단백질, 반드시 체외로 배출해야 하는 단백질, 이게 단백질 쓰레기라는 것인데, 우리 신체가 이 단백질 쓰레기 처리 능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속에 단백질이 고여서 썩어서 독성 물질이 되거나 또는 이 오줌을 통해서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WHO 기준 하루 단백질 섭취량 권고량이 20g인데 이거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적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은 게 당연합니다. 단백질의 최소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빵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각종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등등 이런 영양 덩어리를 입을 통해서 우리 소화관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장이나 작은 창자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해서 먹은 이런 영양 덩어리가 우리 몸으로 바로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이런 거는 그대로 흡수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소화 과정, 분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분해라는 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분해는 합성과 반대되는 과정으로 구성 요소로 분리 해체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죠. 특히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 이런 효소들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효소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탄수화물은 그래서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렇게 구성 단위로 분해되어야 비로소 흡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해됐다고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마다 신체의 능력에 따라서 흡수량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생명체는 동물과 식물을 다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니까 포도당을 원료로 스스로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합성한다고 하죠. 포도당은 연료임과 동시에 생명체가 단백질과 지방을 만드는 원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연료임과 동시에 원재료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사람은 포도당을 원재료로 해서 사람의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고요. 개는 포도당을 원재료로 해서 개의 단백질과 개의 지방을 만들고요. 상추는 포도당을 원재료로 해서 상추의 단백질과 상추의 지방을 만드는 재주,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절로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절로 우연하게 생겼다고 속삭이는 마귀 새끼들한테 영혼을 사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체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이거는요, 먼저 포도당을 원재료로 해서
각종 효소와 물질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이 아미노산을 유전 정보에 따라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간이나 뼈나 골수나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물은 포도당과 단백질, 지방 모든 것을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오직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은 포도당을 만드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포도당을 만들지 못하고요. 포도당은 반드시 식물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음식의 형태로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포도당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지방은 우리가 포도당을 원재료로 해서 만드는 것이지 단백질과 지방을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제 말씀을 지금까지 자세히 들어보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요, 포도당 만드는 재주 없고 반드시 식물이 만든 것을 음식으로 포도당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 다음 이 섭취한 포도당을 원재료로 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단백질과 지방을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우리 몸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 최초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미노산과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쟁점은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동물성을 먹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식물성 음식만으로도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는데 전혀 부정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령 현미밥을 먹어도요, 거기에 포도당, 단백질, 지방 섭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곡류는 반드시 먹어야 하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포도당의 주된 섭취원이 바로 곡류입니다. 곡류. 그래서 좋은 곡류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나 동물성 식품, 가령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은 먹을 수도 있지만 꼭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반드시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나 계란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성을 먹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 이런 내용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선택할 수는 있지만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제로 돌아와서 단백질 권고량 20g이 작아 보이는 이유가 바로 필수 아미노산, 요걸 보충할 정도의 양으로 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우리 몸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산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20g의 단백질이 어느 정도의 양인가, 이걸 가늠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위해서 제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저울 사진 2장 한번 보십시오. 현미쌀 1인분 한 공기, 밥 한 공기 정도, 1인분 무게가 대략 130g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2장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영양표 사진을 보시면 현미 100g당 대략 4.1g의 단백질이 있다고 합니다. 현미 100g당 영양표 보시면 가장 많은 게 탄수화물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현미에는 단백질과 지방 외에 매우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밥 한 공기에는 대략 5g의 단백질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끼 현미밥만 먹어도 15g의 단백질 섭취가 되고요. 그러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반찬을 먹잖아요.
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찬, 심지어 온갖 야채에도 단백질과 지방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과 지방은 세포의 구성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세포의 구성물질은 아닙니다. 이에 더해서 간식으로 또 각종 과일과 견과류 먹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20g 분명히 넘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을 연말 연시라 해서 이제 지난해 마감하고 오는 해 새로 시작한다 뭐 이런 시절 아닙니까? 뭐 가는 세월 애석해 할 거 전혀 없고요. 시원하게 빠이빠이 하고 오는 세월 지금처럼 신나게 놀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신나게 놀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싸야 하는 것이죠. 먹는 것과 싸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잘 먹는다는 말이 좋은 것처럼 잘 싼다는 말도 뷰티풀합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은 축복받아서 배고픈 거 잊은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이걸 두고 지금 고민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문제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는 다음 기회에 제가 특별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이고요.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